20%까지 감소한다면 1960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15%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코스피 2300선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와 함께 투자를 해온 지인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 투자자도 있고 펀드 매니저도 있고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이 멤버들로 구성된 대화방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2300선이 바닥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아닌 하락장은 일반적으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한다. 그게 바로 논리입니다. 자, 최근 기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코스피 역사적 과매도 금융위기급 충격 없다면 2300선이 저점이다. 기사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은 2012년부터 2018년 코스피의 PBR 최하단은 0.9배였다. 금융위기나 경기 위축이 없었던 시기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0.81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0.64배까지 떨어졌다. 이 잣대를 현재 들이대면 0.9배, 즉 2300선에서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말미에 보면 만약에 이익이 15% 더 떨어지면은 코스피 지수는 2080까지, 20%까지 감소한다면 196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은 석유 파동과 같은 장기 침체 국면의 20%에서 30% 정도, 글로벌 금융위기 땐 40%가량 감소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은 이러다가 정말 2000이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지, 합리적인 지수의 바닥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PBR 0.9배면은 바닥이다. 그런 얘기가 기사에서 나왔었죠.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코스피 PBR 1배 이하 구간을 한번 차트로 나타냈습니다. 지난 20년간 코스피의 PBR, ROE 차트인데요. 이 파란색 선 있죠. 이게 바로 PBR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선이 ROE입니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겁니다. PBR은 PBR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ROE도 같이 봐야 됩니다.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순이익을 자본 총계로 나눠서 EPS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눠서 계산한 값입니다. 즉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얼마나 수익을 잘 내느냐, 그거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BR은 ROE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PBR 1배 하락 구간 간단하게 살펴보면 2003년도 있었어요. 일단 2001년도, 이때는 IMF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상장사들의 이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제외를 할게요. 2003년, 이때 한번 PBR이 0.9배 이하로 내려갔었고요. 2004년, 이때도 잠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6년, 이때는 사드 위기,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때는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죠. 그리고 코로나 위기 당시, 근데 이때는 워낙 엄청난 충격이 나왔기 때문에 0.64배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0.93배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기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다면 이 예전에 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제외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2004년을 제외하고 코스피 지수의 PBR이 1배 이하로 떨어졌을 때 ROE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낮은 구간입니다. 물론 2004년, 이때는 ROE가 막 1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하락의 요인을 살펴보면 차이나 쇼크가 있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가 갑작스럽게 긴축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부분이 이 글로벌 시장에 쇼크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펀더멘탈 감소까지 이어지진 않았고 다시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ROE가 상당히 좀 낮은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PBR 1배를 하회한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2016년, 17년 초 이때 보시면 ROE가 7.1%, 7.5%입니다. 이때 PBR 저점은 0.94배예요. 지금보다 약간 높죠. 그리고
가깝게는 2018년, 2019년까지 이어진 미중 무역 분쟁. 자, 이때 보시면은 ROE가 원래 2017년에는 10%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해서 하락해서 ROE가 무려 4.5%까지 하락했어요. 코로나 당시에는 3.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좀 제외를 할게요. 자, 이때 PBR 저점은 0.8배였다. 즉 정리를 하면은 지금 ROE는 9.6%거든요. 근데 PBR이 0.93배다. 이 얘기는 ROE가 나중에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을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자, 과거에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 라고 한다면 한 7% 정도. 즉 여기에서 상장사들의 이익이 20%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그 부분을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서 상장사들의 이익이 15% 감소하면 2080, 20% 감소하면 뭐 1960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PBR과 ROE 지표를 활용한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는 한 20% 정도 이 감소까지는 반영을 했다. 즉 앞으로 이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 연준의 긴축 때문에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과거 석유 파동, 이 당시에는 한 20%, 30% 정도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를 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땐 40%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코스피 기업의 순이익과 전년 대비 증감률입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수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보시면은 44%, 전년 대비 44%, 거의 반토막이 났죠. 자, 그런데 2017년, 이때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았죠. 그리고 나서 2018년, 2019년으로 가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긴축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특히나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상당히 안 좋았죠. 자, 그래서 보니까 2019년에는 무려 전년 대비 45% 이익이 감소했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에서 말한 부분은 약간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2019년도는 2018년 대비해서 45% 정도 이익 감소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최저 PBR이 얼마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8배였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이익이 한 20% 정도 감소한다. 그게 1960까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만약에 40%까지 감소한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한 2018년, 2019년 이때 PBR이 0.8배가 저점이었고 실제로 이익 또한 45% 감소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0.8배까지 내려갈 수 있다. 지금이 LG 에너지 솔루션 제외하고 0.93배니까 여기에서 한 15%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있을 시, 즉 이익이 20%가 아니라 한 40% 이상 감소를 했을 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단순히 코스피 지수의 PBR, ROE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정이 하나 빠졌어요. 바로 금리입니다. 자, 금리가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에 상당히 민감한 변수로 작용을 하죠.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주식의 매력이 하락하죠.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은 주식의 매력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생리를 반영해서 지수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한 지표가 패드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자, PER의 역수, 이거를 채권 금리와 비교를 해서 과연 주식 투자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앨런 그리스번, FRB 전 의장이죠. 자, 이분이 만들었고 워렌 버핏 역시 종종 인용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PR이 주가 수익 비율이죠. 근데 PR 10배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그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연 10%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10년을 보유하면은 원금을 회수한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살짝 좀 인용을 하면은 PR의 역수, 즉 PR이 10배다. 역수가 얼마죠? 10분의 1이죠. 그럼 이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다. 즉 기대 수익률이 10%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채권 금리가 3%예요. 그러면은 10% 빼기 3%. 그럼 7%가 나오잖아요. 즉 7%의 스프레드가 바로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이다. 스프레드가 확대된다. 주식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축소된다. 주식 투자의 매력도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코스피 지수와 이 패드 스프레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짙은 회색 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의 기대 수익률, PR의 역수이고요. 하늘색 선은 국고채 3년물 금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 음영 있죠. 이렇게 확대되고 축소되고 이게 바로 패드 스프레드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확실히 이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더 많이 하락했죠. 근데 페드 스프레드는 오히려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PR 같은 경우, 즉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자, 보시다시피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단순히 코스피 지수의 PBR, ROE를 가지고 ROE가 이 정도 빠지면은 PBR이 얼마다. 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중요한 변수 한 가지만 더 대입을 시켜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입니다.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린 가정이 불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 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서 연준이 더 많이 막 올린다. 뭐 뉴스를 보니까 연준의 이 내부 문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4%에서 7%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정말 기준금리를 10%까지 올린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시장에 약간 좀 두려움, 공포를 설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이렇게 확 오르면서 스프레드는 더 축소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뭐 ROE 7%에서 PBR 0.9배, 뭐 ROE 4%에서 PBR 0.8배가 저점이다 라고 있는 부분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금리가 더 많이 오른다 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300선이 바닥이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좀 단순한 접근이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아닌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30% 빠진 것이 일반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2300선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사실 좀 너무나 단순한 접근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또 기사에 보니까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이 15% 감소하면 2080, 20% 감소하면 1960이라고 했는데, 자,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죠. PBR, ROE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이미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이 20% 감소하는 부분은 반영을 한 값이다. PBR 0.9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PBR, ROE에서 반영이 안 된 거는 바로 금리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한다면 PBR 밴드는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인플레겠죠. 인플레가 언제 빠르게 잡히느냐. 일단 유가가 지난주 금요일 급락하긴 했는데 다시 오를 것인지 아니면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이 2300이다 아니다 2080이다 1960이다 사실 이런 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바닥을 정말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면은 운이 좋아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바닥 시그널은 뭐 2300, 2200, 2100, 2000 이런 것들이 아니라 패드풋이 나와줘야 된다. 자, 패드풋은 무엇이냐면 연준이 지금은 계속해서 긴축 스탠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긴축 스탠스를 끝내고 뭔가 이제 물가가 잡혔다. 물가가 잡히고 보니까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아졌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부양을 해야 되겠다. 바로 이때가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하시고 현명하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일 올려드린 영상 있죠? 제가 전일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요. 어떻게 약세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살아남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